하이닉스에서 지금 고졸이라든지 전문대 다니는 사람들 이거를 뽑는다고 했는데, 이 하이닉스에 들어갈 수 있는 이력서를 만들려면요, 제가 감히 저도 고졸에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간지합방부터 올라온 사람 입장에서 저는 제 구독자분들 중에 고졸분들이 진짜 하이닉스 들어갔으면 좋겠고, 전문대 다니는 분들이 하이닉스 들어가가지고 인생 역전 했으면 좋겠지만, 요즘에 그게 되게 화제잖아요. 지금 하이닉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핫한 직장이잖아요. SK 하이닉스. 그래가지고 하이닉스 뭐 성과급이 막 10억이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막 돌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 엄청 핫한 와중에 얼마 전에 하이닉스에서 고졸 공채를 올렸어요. 고졸이라든지 전문대졸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생산직 모집 공고를 올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기 엄청나게 지원을 했다고 해요. 저 같아도 지원해봤을 것 같아. 내가 이직되었으면은. 근데 이게 너무너무 그 하이닉스에 사람들이 가고 싶다 보니까 대졸이라는 걸 숨기고 고졸 지원까지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열풍이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왜 하이닉스 얘기를 하게 됐냐면은 지지난주 정도였나? 제가 구인 공고를 올렸잖아요. MZ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저랑 같이 일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력서가 진짜 많이 왔어요. 이력서도 많이 오고 뭐 이런저런 연락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왔는데, 제가 요즘 친구들이 제출한 이력서를 보면서 현타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오늘은 이제 고졸 지방대 전문대졸 인생운수라고 할게요. 저한테 이제 이력서를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조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잖아요. 조소기업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 그냥 거의 자영업자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지원을 하신 분들 스펙을 보면은 가장 좋은 스펙이 경희대 나온 분이 계셨어요. 이분 딱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거의 그냥 지방 4년제 아니면 고졸이에요. 그리고 뭐 전문대 이런 분들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확실히 제가 이번만 모집 공고를 내본 게 아니라 과거에도 그 모집 공고를 한번 내봤었는데, 과거에도 확실히 수준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지난 과거에는 뭐 어떤 대학교였지? 거기도 인서울 한 중위권 대학교였는데, 인서울 중위권 대학교 정도인 사람들이 내는 이력서와 고졸 전문대 이런 사람들이 내는 이력서는 수준이 달라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도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거는 조롱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 저희 그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주신 분들을 절대 조롱하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랑 일을 못하게 됐지만 다른 데 가서는 저한테 이력서를 내면서 저지른 실수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정상적으로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황당한 수준의 이력서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해보고 싶어요. 대부분의 뭐 고졸이라든지 전문대에 나온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나도 취직시켜주면 대학교 나온 사람들보다 뭐 명문대 나온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일 잘할 수 있는데 왜 학벌로 사람 차별해?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력서 한번 받아보면 차별할 만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을 가장 쉽게 그 사람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글을 한번 써보게 시켜보면 된다라는 말을 제가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상당히 유명한 말입니다. 가관이에요, 가관.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메일 내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력서를 아예 안 보낸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력서를 보내라고 했는데 자기 이력을 그냥 이메일에다가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첨부 파일이 없는 거지. 무슨 씨발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이력을 그냥 뭐 메일에다가 제 이름은 뭐뭐뭐고요, 뭐뭐뭐고. 그러니까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보면서 조금 황당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면접은 최대한 많이 보려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지난주 지지난주 해가지고 면접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면접을 최대한 많이 보려고 했는데 진짜 현타가 오는 게, 내가 이거 이력서 지원한 거를 보면서 와, 맞다. 이래서 진짜 1인 기업을 운영하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이래서 사업을 키우는 게 이래서 힘들구나. 왜냐면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미 유명한 회사에 가니까, 능력이 있고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이미 다 대기업에 취직을 해 있고 이미 다 짱짱한 중견기업에 취직을 해 있는 상태에서, 저는 그래도 유튜버고 저를 리스펙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구독자들이 오버스펙인 사람들이 전 너무 감사하게도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분명히 연봉 4천으로 뽑았는데 이전 직장에서 연봉 6천 7천을 받던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원을 많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지원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유튜브 하기 전에는 그런 분들은 아예 꿈도 못 꿨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이력서만 받아가면서 여기에서 이제 사람을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를 고민을 했던, 그게 갑자기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면서 아, 이래서 사업을 키우기가 힘든 거였지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조금 해보면은 일단 자기소개서에 그런 걸 쓰는 거야. 가장 뇌리에 박혔던 게 뭐냐면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카카오톡에서 친구들이랑 쓰는 단어가 있고 이력서에 써야 되는 단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구분이 아예 없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가장 황당했던 단어가 극한의 효율충이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분들을 조롱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 너무 감사하게도 저한테 이력서를 내주신 분들을 조롱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주변에서 이 정도의 교정도 해줄 수 없을 정도의 인프라에 이분들이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꼼꼼하게 하는 사람들이 좋다라는 식으로 모집 공고에 올렸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다는 말이 저는 극한의 효율충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글을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유행하는 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아우 진짜 막 말도 못해 뭐 극한의 효율충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정말 충을 쓴다고 막 이러잖아요. 아이 나 이거 진짜 별의별 그 단어가 다 들어가. 요즘 애들이 쓰는 단어 같은 거 또 뭐 있었더라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정말 친구 사이에 쓸 법한 줄임말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부먹찍먹 이런 거 부먹찍먹을 썼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공적인 문서에서는 쓰면 안 되는 그 단어 같은 것들을 너무 많이 써요 진짜로. 요즘 친구들이 그래 놓고서 왜 취직이 안 되냐는 말을 하니까 나는 정말 황당하더라고. 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는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MZ 여러분 고졸이라든지 지방대 출신 여러분들 이런 단어는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거고, 그리고 이건 말씀드렸던 거 이력서가 아예 없어. 메일로 제가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메일에다가 그냥 구구절절 자기 얘기를 써놓고 그냥 띡 보내고 끝이더라고요. 첨부 파일이 없는 거야. 안녕하세요 리섬님, 뭐 저는 고졸이기는 하지만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군대 전역했습니다. 뭐 저는 이러이런 일을 해봤고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정도 자기 포부 정도를 그냥 써놓은 거예요. 아니 기본적으로 이력서라고 했으면은 그래도 뭐 자기가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고 무슨 뭐 이런 것 정도는 기재가 돼 있는 문서를 나한테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정말 메일로 보내라고 했더니 메일을 썼더라고. 그래서 이런 분들도 너무나 죄송하지만 이력서도 아닌데 이력서라고 하는 게 참 웃긴데 이력서만 보고 바로 이제 탈락 조치가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말 황당했던 거 연락처가 없어. 내가 진짜로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연락처가 어디로 연락을 해? 나한테도 그러면 이메일로 답장을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이력서를 넣으면은 그 담당자가 거기 써져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가지고 연락을 하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그러잖아요. 근데 연락처가 없어. 어디로 연락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 기본 중에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지금 남의 회사에 와가지고 월급을 받겠다고 하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 회사가 지금 HNPP잖아요. 뭐 이분은 그래도 어디에 지원 같은 거를 해보셨나 봐. 그래서 입사 지원서라고 해가지고 그 입사 지원서에는 매너상 그 회사의 회사명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지원서야 그러면은 SK 하이닉스 뭐 입사 지원서라고 해가지고 보내는 게 거의 그냥 국룰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도 어디서 뭐 그거를 배웠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도 해봤든지 뭐 모르겠는데 저는 분명히 모집 공고에 꼼꼼한 사람을 원한다고 했어요. 근데 꼼꼼한 사람을 원한다고 했는데 HNNP 입사 지원서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이걸 보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이름을 오타를 내놓은 거야. 그래서 저는 평소에 HNNP가 이렇게 잘 승승장구하는 걸로 보면서 너무나 존경스러웠고 HNNP에 입사하게 되면은 저는 어떤 일을 할 것이고 HNNP에 저는 뼈를 묻을 것이며 이런 거를 너무 정성스럽게 써놓은 거야. 근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써놓으면 뭐해? 회사 명이 오타가 나.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는 꼼꼼한 사람을 원한다는 그 모집 공고에 그냥 이것만 봐도 꼼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바로 그냥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그 회사명 오타난 사람들도 그냥 바로 아웃이 됐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는 좀 이게 되게 무례하다고 느낀 분이 계셨었는데 물론 이분은 제가 기분 나쁠 줄 모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겠죠. 그리고 솔직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겠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좀 기분이 상했어요. 근데 이분한테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신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뭐 사과를 한다든지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리고 아직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자기소개서랑 메일에도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본인은 해외 취업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대요. 근데 지금 시간이 뜬대.
그래서 시간이 뜨는 와중에 우리 회사에 와서 시간이 뜨는 중간에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이거 보면 너무 현타가 오더라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알바 같은 거 지원을 할 때도 내가 잠깐 알바를 하려다가도 이 사장이 나를 뽑아줘야 되는 생각이 있으면은 오래 할 거라는 식으로 거짓말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내 목표는 해외 취업인데 시간이 떠서 너네 회사라도 잠깐 가볼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보고 할 말을 잃었어. 아니, 나는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최대한 오래오래 같이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 사람인데 잠깐 와가지고 뜨는 시간에 와가지고 이거 일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그래서 아, 요즘 MZ들이 이렇게 솔직하구나 그런 생각을 한 이력서가 하나는 있었고요. 여태까지는 그러면은 이제 약간 그 제가 이제 황당했던 경우만 말씀을 드렸던 거라고 치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이거는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이렇게 조금 실수를 하는 분들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제가 다른 대표님들한테도 똑같이 그냥 공감을 하면서 얘기를 들었던 건데 뭐냐면요, 이력서에는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사진을 안 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표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 요즘 MZ 친구들 중에 이력서에 사진을 안 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제가 이번에 받았을 때도 그랬고. 근데 이거는요, 사진을 본다는 게 무슨 우리나라가 외모지상주의여가지고 내가 무슨 잘생겼고 못생겼고 예쁘고 못생겼고를 본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정상인처럼 하고 다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잘생김의 유무를 보겠다는 게 아니라, 예쁜 여자를 뽑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깔끔하게 하고 다니고 정상인의 모습을 하고 다니는 거를 보겠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사진 보여주기 싫다는 이유로 사진도 이력서에 넣지도 않고 그냥 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거는 그냥 다 탈락입니다. 그냥 이력서 수준에서. 그래가지고 이력서에 사진은 여러분들 꼭 넣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사회초년생 분들이 한글 파일로 이력서를 만들어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글은 근데 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최소 워드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PDF, 그러니까 한글로 작성은 해도 돼요. 근데 한글로 저장을 할 때는 PDF로 변환을 해서 저장을 해가지고 보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한글이 안 깔려있는 회사들도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회사에서 어떤 사람의 이력서를 보려고 한글 뷰어를 다운받아가지고 이거를 봐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왜 안 뽑게 되냐면은, 거래처에도 한글 파일로 자기가 한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게 편하니까 거래처에다가 어떤 문서를 보내야 되는데 한글 파일을 보낼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배려 자체가 안 된 사람이라고 봐가지고 한글 문서로 해가지고 이력서를 보내는 거는 뽑힐 가능성이 그냥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모집 공고에다가 그 얘기도 썼어요. 쭈르륵 제가 원하는 인재상을 써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고정 댓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저희 회사 공식 메일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고정 댓글에다가. 근데 고정 댓글 이메일 주소로 보내달라 했는데 제 개인 이메일 주소로 보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나는 꼼꼼한 사람을 뽑는다 그랬어요. 꼼꼼한 사람을 뽑는다고 그랬는데 그 제 모집 공고를 끝까지 제대로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제 개인 이메일에다가 자기 이력서를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제대로 읽지도 않았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꼼꼼한 사람을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왜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은 꼼꼼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솔직히 이거는 화가 나요. 화가 날 수 있지 않나요? 제가 계속 강조해. 난 꼼꼼한 사람, 창의적인 사람 바라지 않는다. 꼼꼼한 사람 원한다. 꼼꼼한 사람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집 공고를 끝까지 보지도 않아놓고 꼼꼼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원을 한 게 난 이게 너무하다고 느껴지는 거야 진짜. 내가 분명히 지원을 하라고 이 이메일 주소를 적어놨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진짜 아유. 그리고 또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거는 정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뭐라 그랬지, 사회에 나와가지고는 열심히는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잘 하겠다라고 해야지 될까 말까예요. 근데 내가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는 이게 딱히 큰 메리트가 없는 건데, 대놓고 배우고 싶습니다, 뭐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수습 기간 동안에는 월급 안 받아도 좋습니다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그만큼 있는 거는 너무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열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는 학원이 아니에요. 회사뿐만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뭔가 제안을 하고 뭔가 딜을 할 때는요,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나를 고용하면 너네 회사에 이러이러한 이득이 있을 거야 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건데, 회사에 와가지고 나 돈 안 받아도 배우고 싶어요, 이거는 정말로 회사가 바라는 인재상이랑은 거리가 아주 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입사원이시라고 해도요, 신입이고 내가 첫 직장이라고 해도 배우고 싶습니다라는 말은 저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고용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정말로 고용주 입장에서 모집 공고를 내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어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끈기 있는 분만 오세요 라고 했다면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도 저는 된다고 봐요. 근데 저는 모집 공고에다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적어놨고 누가 봐도 이거는 이 일을 이미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다는 모집 공고였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대놓고 배우고 싶습니다. 이거는 조금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저는 뭐 제가 이력서를 보면서 이제 황당했던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MZ 친구들이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실수 같은 것들을 해놓고 요즘 왜 이렇게 취업이 빡세요? 라면은 적어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그냥 기본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이력서 같은 거를 쓰면은 뭐 저 때는 그래도 친구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야 이거 괜찮냐? 라고 막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아는 선배한테라도 물어보고 부모님한테라도 물어보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그런 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면 주변에 그런 얘기를 해줄 사람도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고, 안타까웠다는 건 솔직히 많이 제가 포장을 해드린 거고 너무 아니라고, 대체 이 세상을 얼마나 호락호락하게 볼까 이 친구들이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던 게, 솔직히 말하면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사람이 다 보니까. 왜냐면은 솔직히 요즘에 챗 GPT한테만 물어봐도 그런 식으로 안 써줘요. 나 이력서 이렇게 썼어, 모집 공고 이거야, 나 이력서 이렇게 썼어, 이거 어때? 라고만 물어봤어도 절대로 그 수준의 이력서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주변에 나한테 조언해줄 어른이 없어요, 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성공해야 되죠? 라는 핑계도 못 댈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지금 이력서 온 거 보면은 아 이거 GPT한테 물어본 거 그대로 써가지고 보낸 거구나 라는 사람들도 저는 면접을 봤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게 성의라고 봤어요. GPT한테 물어보고 티는 나지만 그래 그래도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면접이라도 볼 자세는 돼 있다 라고 해서는 봤는데, GPT한테 조차 물어보지 않은, 맞춤법 검사기조차도 돌려보지 않은 그런 이력서로는 그 어디 가서도 사람 대우를 받기가 힘들어요. 진짜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짜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어디 가가지고 뽑았어? 그런 사람들이 취직을 해가지고 나 조소기업이라서 진짜 족같다, 우리 회사 너무 족같다 라는 말을 저는 할 솔직히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도 뽑아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족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된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다면은 본인들부터가 조금 이력서를 조금 제대로 쓰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요즘 같은 AI 시대에 어떻게 GPT한테 한 번도 안 물어보고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진짜로 사람들이 진짜로 열심히 하려는 거는 나는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이건 나도 초반에 많이 했던 실수 눈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들 이게 초반에 이제 혈기왕성하니까 열정으로 가가지고 제가 뼈를 묻겠습니다. 뭐 이럴 수는 있는데, 물론 저도 이제 과거에 그랬던 썰을 이제 풀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제 과거 썰을 보고 저한테 똑같은 제가 했던 방식으로 이메일을 보냈던 것 같은데, 보실 거면 끝까지 봤었어야 돼요. 저는 당연히 그 당시에 저도 고졸이고 막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남자 쇼핑몰 1위부터 10위까지 다 전화를 제가 돌렸다 그랬잖아요. 혹시 MD 안 필요하시냐고, 면접이라도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도 거기 가가지고 저 돈 안 받아도 된다고, 돈 안 받아도 되고 저는 이 일이 너무너무 하고 싶으니까 한 번만 저 써보시라고, 제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그래서 제가 취업이 됐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열정으로 저렇게 밀어붙이면 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똑같이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당시에 족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 그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패션스쿨이라는 데에서 포트폴리오도 저 나름대로 만들었었고, 저는 거기에 면접을 갈 때 각 회사에다가 각 회사 쇼핑몰을 제가 눈팅을 하면서 여기에서는 뭐를 고치면 좋겠고, 여기에서는 뭐를 고치면 좋겠고, 여기에서는 어떤 부분에 오타가 있고, 질문 답변을 게시판을 보는데 여기서 어떤 부분이 되게 불편해 보이고, 이거를 회사별로 다 적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나름대로, 저는 뭐 쇼핑몰에서 MD를 한 적이 없지만 저라면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칠 것 같습니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조금 가가지고 어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 성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열정을 보여주겠다는 건 좋아, 열정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열정과 열심히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서 내가 이 회사에 오면 내가 이 회사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배우고 싶습니다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저처럼 이 회사에서 뭐 고쳐야 될 부분 이런 걸 나름대로 어떻게 해가지고 적어갔어. 그래 보여준 다음에 저는 근데 이 회사의 내부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못한 겁니다. 근데 이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이 회사의 내부 사정과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운 다음에 배운다면 더 고칠 점을 저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은 좋겠지. 근데 다짜고짜 와가지고 뭐 배우겠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랑 뭘 하든지 간에 다 똑같아. 나는 너한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먼저 말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에 나와가지고 사회 초년생분들이 무언가를 할 때 항상 이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한테 뭐를 요구하기 전에 내가 뭐를 줄 수 있는지를 먼저 그 근거를 가지고 들이대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나의 열정을 알아주지 않는다 이건 거 갖다가는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열정으로 정말 열정이 있다면은 국비지원 학원이라도 가가지고 뭐라도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진짜 열정인 거예요. 진짜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스펙을 어떻게든 만들어요. 근데 말뿐인 열정인 사람들은 회사에서 알려달래. 회사에서 왜 알려줘야 돼? 정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뭐라도 회사에 보탬이 되려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어디서 배워오고 뭔가를 해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말뿐인 열정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진짜 열정이 있고 없고는 자기의 스펙에서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뭐 이력서 보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하고 일을 하려고 하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지만 다른 데 가서는 이런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렇게 비슷하게 다른 회사들한테 이력서를 계속 넣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러면서 이 헬조선 사회초년생들한테 기회를 주지 않는 이 족같은 헬조선 너무 살기 힘들다라고 할 게 너무 나는 안타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에 아쉽게 저희 회사에서는 일을 못하게 됐지만 적어도 다른 회사에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조금 콘텐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하이닉스에서 지금 고졸이라든지 전문대 다니는 사람들 이거를 뽑는다고 했는데 이 하이닉스에 들어갈 수 있는 이력서를 만들려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진짜로 고졸이라도 다 같은 고졸이 지원할 게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저는 제 구독자분들 중에 고졸분들이 진짜 하이닉스 들어갔으면 좋겠고 전문대 다니는 분들이 하이닉스 들어가가지고 인생 역전 했으면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저한테 보낸 수준으로 하이닉스에다가 이력서 내는 순간 정말 택도 없어요. 택도. 제가 감히 뭐 이런저런 조언을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채용을 해본 입장에서 보면은 요즘 친구들인지 과거에도 뭐 그런지는 우선 모르겠지만 대졸자와 고졸을 차별하지 마라 라는 말을 이런 수준의 이력서를 쓰는 사람들이 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로. 저한테도 여태까지 제가 이런저런 채용을 몇 번 해봤을 때 확실히 대졸자들은 이력서 자체가 달라요. 그냥 그래서 제발 저도 고졸에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반지하방부터 올라온 사람 입장에서 대졸 흉내라도 내보고 나서 세상이 대졸과 고졸을 차별한다는 징징됨은 그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고졸은 솔직히 말해서 저도 고졸이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무시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 같은 말을 반복이지만 상처받을까봐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다른 데 취업을 하실 때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 다음에도 또 이런 비슷한 MZ 친구들한테 학벌에 안 좋은 전문대에 나온 약간 그런 MZ 친구들한테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저는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도 그 친구들보다 한 20년 더 살았잖아. 그래서 이런 틀딱 꼰대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은 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본 다음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섬님 회사 생활 경험 없어도 사업하는 사람이 있나요? 많죠.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자기가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어도 직장 생활은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제가 그래서 매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드리는 말씀이 그 회사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려면은 그 회사 대표가 직장 생활을 한번 해봤는지를 한번 체크해보면 좋다. 체크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회사 대표는 적어도 회사의 부조리 같은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본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막 제가 아는 대표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얘네들도 직장 생활 한 번도 안 해본 애들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뭐라 그래요? 워크숍 같은 거를 주말에 하려고 그래요. 얘네들 보면은. 그래가지고 미쳤냐 너?
근데 막 그런단 말이야. 야, 워크숍을 주말에 하면 어떻게 그 평일 낮 시간대를 빼가지고 하는 게 워크숍이다. 그것도 싫어해, 직원들이. 왜냐면 워크숍을 해가지고 평일날에 빼가지고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업무가 밀려있단 말이야. 워크숍은 대표 혼자서 그냥 즐기고 있는 약간 그런 정말 기괴한 약간 그런 거예요. 그 워크숍 가면은 직원들이 다 무슨 뭐 게임 같은 거 준비도 하고 가가지고 대표님 샤바샤바 하면서 옆에서 비위 맞추고 말이 워크숍이지. 그래가지고 최대한 그런 건 저는 안 하는 게 좋다는 주의인데, 왜냐면 저는 직원 입장에서 그런 걸 다녀봤잖아요. 개 족같거든요, 진짜로. 정말 가기 싫거든요. 근데 직장생활 안 해본 대표들은 우리 직원들은 회식 좋아한다 그랬는데, 우리 직원들은 워크숍 가는 거 너무 좋아한다 그랬는데, 우리 직원들은 나 되게 좋아해 이래요. 나도 직장 다닐 때 우리 회사 사장 대표 개 그지 같았어도 그 직장 상사 앞에서 회사 대표 앞에서는 우리 대표님 같은 대표님이 없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샤바샤바를 했단 말이야. 근데 얘네는 직장생활 해본 경험이 없으면 그걸 모르는 거야, 진짜로. 그래가지고 제가 주변에 저는 사업하는 친구들한테 맨날 이래서 직장생활 해봐야 돼 이 병신들아 하면서 내가 맨날 팩폭을 날린단 말이야. 야, 회식을 씨발 할 거면은 회식도 금요일 퇴근 이후에 하는 미친 새끼들도 있어요. 난 최대한 회식을 하지 말라는 주의인데, 회식을 할 거면은 그 한 3시까지 하고 3시부터 그냥 업무 뺀 다음에 3시부터 퇴근 시간 맞춰서 회식을 마치라는 주의예요. 저는 실제로 회식을 아예 안 합니다. 심지어 저랑 일하는 사람들은 제 구독자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랑 오히려 진짜로 이 사람들은 저랑 술을 마시고 싶어요. 그래도 혹시나 인사치레로 한 말일까봐 저는 회식을 하자 그래도 안 한단 말이야. 그 정도로 직장 다닌 사람들은 회식에 치를 떨잖아. 그러면서 이제 막상 회식에 가면은 이제 대표가 앞에 있으니까 샤바샤바를 하잖아. 우리 회사 다니기 너무 좋고 우리 대표님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직장 안 가본 사람들이 이거 진짜 몰라, 진짜로. 사장 면접에 누가 싫다고 하냐고. 그러니까요. 이력서에 관련 자격증이 많이 없어 빈약해 보이면 관련성이 없는 자격증은 써야 하나요, 빼야 하나요?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으면 좋습니다.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죠. 왜냐하면 이력서에서 이제 가장 애매한 게 그거예요. 그 원피스에서 얘기하는 공백의 100년인가 뭔가인 거 있잖아. 포네그리프로 만들어졌다는 공백의 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 사람이 뭐 스펙이 없어, 그리고 뭐 경력이 없어. 그럼 대체 이 사람이 나이가 지금 20대 후반인데 그 기간에 뭘 했냐는 거야. 내가 오케이 우리 직종에 이력이 없다는 거 알겠지만 그러면 그 전에는 뭘 했냐는 거지. 이 사람이 호송 세월을 보냈는지 아니면은 뭐 자격증이라고 따려고 어떻게든 그 노력을 해온 사람인지 그런 거를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예 관련이 없는 자격증이어도 일단은 넣을 수 있으면 넣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챗 GPT 생기면 고졸 대졸 차이 좀 좁혀질 줄 알았는데 AI 있어도 그렇게 이력서 쓰는 사람들이 있군요. 아직도 챗 GPT를 안 써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 기준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요즘도 20대에 챗 GPT를 안 써본 사람들이 수두룩하대요. 진짜. 이력서나 면접 좋았던 것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센스 있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의류 회사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센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거기서 갈리더라고. 그러니까 여성분들한테는 당연히 제가 그런 걸 바라지도 않았지만 면접을 볼 때 우리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제가 그분의 성함을 저희 사이트에 이제 쳐봤더니 면접 보기 전전날에 우리 사이트에서 이제 슬랙스를 사서 입고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 근데 그분은 이제 결혼까지 하시고 육아까지 하시는 남성분이었는데, 이런 센스가 있으니까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처세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분은 기존에 우리 사이트를 이용했던 사람이 아니야. 이분은 의류 쇼핑몰 경력직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나랑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매너상 여기서 파는 슬랙스라도 입고 가야지 하면서 그 전전날에 슬랙스를 주문해가지고 입고 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저는 그런 거 갖다가 원래 우리 사이트를 이용한 놈도 아니네, 이 새끼 봐라,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그게 되게 감사하더라고. 와, 그래도 이렇게 성의를 보였구나, 그래 저런 센스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적어도 삼성전자 면접을 갈 거라면 아이폰은 두고 가야 된다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MD 비슷한 거 스타일리스트 같은 거 그거 뽑을 때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에 올 거면은 자기 스타일을 보여주려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스타일에서 추구하는 스타일대로 입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도 않고 막 어쨌든 막 그런 사람들이 좀 센스 있어 보이더라고. 그럼 경력직을 원하는 기업에서도 지원자가 회사 경험이 없더라도 무슨 경험이라도 있으면 좋은가요? 그쵸. 내가 어떻게 살아왔, 이력서잖아요. 이력, 나의 이력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자가 회사 경험이 없으면 당연히 안 좋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살아오면서 내가 뭘 했는지를 적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요즘에 많은 분들이 긁힐 수가 있는 내용이라 얘기를 해주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미혼보다는 기혼을 쓰고 싶어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이거 같아. 자, 연애 강의팔이라서 이런 말 하는 거 진짜 아닙니다. 진짜로. 나 진짜 이거 찍을 수 있어요. 진짜.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모든 게 다 확률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확률적으로, 우리가 회사 생활도 어느 정도의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고, 눈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기혼인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미혼인 사람들보다 책임감이 압도적으로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미혼인 사람들은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좀 족같으면 때려치는 경향이 있지만, 기혼인 사람들은 일 하나를 시켜도 진짜 열심히 해요. 내가 책임져야 될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있고 내가 벌어 먹여 살려야 할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무슨 일을 할 때 임하는 자세가 달라요 진짜로. 제가 옛날에 그 콜센터 알바 다녔을 때 썰도 얘기를 해줬잖아. 일반적인 여자애들은 콜센터 하다가 멘탈 좀 스크래치 나면 다 그만둔다니까. 근데 아줌마들은 악착같이 전화를 해요 진짜로. 그게 같은 여자여도 이게 결혼을 했느냐 아니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이게 남자도 마찬가지야. 내가 집에 먹여 살려야 할 처자식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일을 함에 있어서 책임감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혼인 분들이 박탈감 들 필요도 없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거야. 기혼인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솔직히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검증이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인간적으로 아니면 인격적으로. 근데 미혼인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완성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역, 이, 대우 다 아시죠? 그러니까 기혼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미혼인 사람들이 무조건 이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혼인 사람들은 그래도 이런 게 거의 확실하지도 않겠지만, 당연히 기혼이어도 개막장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기혼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런 경향성이 높다. 근데 미혼인 경우에는 아닌 경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사장님들도 이제 빅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저도 웬만하면은 같은 스펙에 같은 경력이면은 기혼과 미혼이 있다고 하면은 기혼을 뽑게 되는 게 솔직히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구조로 가면은 같은 미혼의 입장에서 연애를 어느 정도 잘 하고 다니는 사람과 못소리인 사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고 하면은 연애를 하는 사람이 센스도 있고, 확실히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율 같은 것들을 해가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연애라든지 결혼 생활이라든지. 그래가지고 조금 그런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고용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얘기 나오면 다 동의를 하는 거긴 하거든요. 결혼한 사람 써야 된다는 말을 진짜 다 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확실히 모쏠이 요즘에 흠이 아니다 뭐 이런 말은 하는데, 모쏠이라는 것 자체가 흠이 아닌 거는 맞지만, 내가 모쏠이어도 누가 봐도 얘는 연애를 안 한 애다라고 보여지면 이거는 흠이 아닌 거는 맞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번에 뭐 모태솔로 같은 뭐 연애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걸 보면은 모쏠은 모쏠인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실히 연애를 어느 정도 잘 하고 다니는 남자애들의 그 자신감과 연애를 못하는 남자애들의 그 약간 어수룩하고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쭈뼛쭈뼛한 이게 느껴져요. 확실히 그 바이브가. 그리고 일할 때도 연애를 잘하면서 되게 인싸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애들이 일도 잘해요. 자신감 있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 아닌 플러스 요소가 조금 있기는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연애 사항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외모 본다는 말인가? 이거 뭐 대기업 면접에서는 안 물어보겠지만 조소기업 면접 때는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연애 중이냐는 식으로. 그리고 보통 연애 못할 것 같은 애들한테 물어보지. 얘는 지금 하고 다니는 거 보면은 말하는 거라든지 되게 사회성이 너무 없어 보이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보죠. 아니 뭐 이런 질문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혹시 뭐 연애 경험은 얼마나 되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경우는 있죠.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하면은 저라면은 예를 들어 내가 진짜 모쏠이라고 해도 면접 때 만약에 연애 경험 몇 번이냐고 물어보면은 한 3번 정도라고 할 것 같아. 그래서 모쏠이라고 해서 좋아하는 직장은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이게 팁이라면 팁일 수 있겠지만, 본인이 모쏠이라는 거를 직장에서는 나는 안 밝히면 좋을 것 같아. 적어도 면접 볼 때는.